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FMC 결과 50pp 금리 인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XX의 추매는 언제 해야 될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연준은 금리 결정을 하였습니다. 0.5% 50bp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5%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도표에 보시면 현재 앞으로 올해는 금리가 4.4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3.4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GDP는 앞으로 2.0, 2.0, 2.0 이 정도 유지할 것 같고요. 실업률은 4.4, 4.4, 4.3 정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PC는 2.3, 2.1, 2.0 거의 다 이제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코어 PC도 지금 2.6, 2.2, 2.0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4.4가 올해가 될 것 같고 25년도는 3.4 그리고 26년 들어가면 2.9까지 가능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개정 TGA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높은 지금 TGA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언제 돈을 쓰는지 유동성이 언제 풀리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파월의 말 중에 긴축을 아직까지 계속 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는 하락했던 요인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GA가 어떻게 유동성을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50bp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월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쭉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지금 나스닥은 0.29%, S&P도 0.29%, 다우도 0.24%, 러셀은 0.5%, 그리고 반도체는 1.10% 떨어지면서 아주 많은 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파월 인터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는 거의 2%가량 떨어졌고요. 애플은 그래도 잘 유지해줬고요. 테슬라도 뭐 크게 변동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금 56 현재 탐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 매수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50bp를 내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를 어느 정도 어떻게 볼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이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이 현재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립금리 또한 어느 정도 지금 크게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빠진다면 공포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풋콜 옵션을 보셔도 이제 이렇게 쭉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무리한 베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50bp를 내린다고 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에 약간은 들어갔지만 여기다 많은 비중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어느 정도 확실히 추세를 돌릴 때 그때 좀 들어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도 어느 정도 쭉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다시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다라고 현재 상황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금리를 보셔도 지금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선 반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50bp 내릴 거다, 25bp 내릴 거다 해서 선 반영을 어느 정도에서 쭉 떨어지고 발표를 하자마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막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좀 떨어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5일선 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좀 유지를 해준다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이 계속 좀 낮아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다라고 현재 상황은 좀 볼 수 있겠고요. 뭔가 올라가는 포지션을 갖춘다면 그때 좀 비중을 실어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다시 이 지지선, 이 채널까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이 채널 하단 내려오는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전고점을 좀 뚫지 어느 정도 뚫었지만 다시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시원하게 뚫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쭉 떨어져서 다시 어느 정도 전저점까지 온다면 다시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가운데만큼 떨어지는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5일선 밑으로 그리고 11선, 21선까지 내려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는 어느 정도 지금 기술주나 S&P 500이나 나스닥에서 다우로 어느 정도 조금 돈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2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을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종합도 지금 5일선 위에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이 계속 높진 않다.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상승을 시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QQQ는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맞고 올라간다면 저점을 높이고 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갈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기형으로 해서 여기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또 떨어질지는 고용에 따라서 이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TQ도 보시면 지금 60불에 대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60불까지 여기 채널까지 오고 올라간다면 그래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불 이하로 떨어진다면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맞고 다시 올라와 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고점이 어느 정도 좀 높아지면 애플이 상승을 하고 QQQ가 상승을 하면 같이 TQQ 상승하고요. 그러면 나스닥 전체적으로 좀 좋으면 반도체도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가 선행을 하고 QQQ로 넘어오는데 애플이 좀 선행을 좀 해주는 것도 반도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120불을 좀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속 고점은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를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5일선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해주면서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인해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그리고 지금 금리는 최대 수혜주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우려만 없다면 테슬라는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좀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고점이 낮아진 거를 반대로 저점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좀 끝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기형 만들고 다시 상승 이렇게 좀 패턴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조금 이 고점을 좀 깨주면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수 같은 경우는 여기 좀 깨고 올라가야 된다. 하지만 조금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담아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지면 지지선 올 때는 그래도 한 번씩 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술도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때 들어가서 이때 매도를 좀 하고요. 다시 어제 좀 들어갔는데 약간 좀 빠졌죠.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뭐 현재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 인하에 대한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고용만 보시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없고요.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이 좀 괜찮게 나온다면 다시 추세를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달러 N을 좀 보시겠습니다. 달러 N이 어제 상황과 다르게 약간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유지해준다면 어느 정도 이 폭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또 여기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본 금리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의사소통은 카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의견 남겨드리고요.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카톡 소통하시고 텔레그램 의견 참고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